안녕하세요. 존버입니다. 2025년 4월 15일 화요일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0.8%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0.4%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쪽에서 보시면 바이오 종목들이 좀 혼조세가 좀 많이 보였습니다. 많은 소식들을 접하셨겠지만 브릿지 바이오가 임상을 실패하면서 하한가 직행을 하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네이처셀도 제법 좀 하락이 오고 이랬습니다. 펩트론도 4.46% 하락을 하고 마감을 했지만 장중 한때 10% 가까운 하락을 좀 경험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바이오 장은 좀 혼조세가 좀 심한 장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브리지오 바이오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리가캠 바이오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종목이었거든요. 리가캠에게 기술을 사가지고 얘들이 임상을 하고 이런 식이었고, 그래서 계약금을 지불하고 이랬는데 그 계약금을 가지고 또 리가캠 바이오가 브릿지 바이오에게 또 유증을 참여하기도 하고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그룹이었는데 이게 좀 안타깝게 브릿지 바이오가 하한가를 갔습니다. 거의 거래량도 별로 체결이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좀 강한 하한가였는데 하한가 잔량이 거의 3천만 주가 넘는데 얘가 주식 수가 5,200만 주입니다. 그러면 대주주 지분 빼고 그러면 거의 모든 주주들이 하한가에 물량을 걸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실패하면 회사에 존폐가 걸려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IR도 한 두 번 정도 개최를 하면서 어떻게든 사태를 수습을 하려고 오너가 좀 움직였지만 거래량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28,000주밖에 체결이 안 됐어요. 그만큼 안 좋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직접적으로 임상을 하는 기업이 리스크가 큰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이 사례를 통해서 또 저희가 LB 쪽으로 비유를 하자면 우리는 이렇게 임상을 잘 마치고도 승인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게 또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정말 어려운 길을 와서 지금 목적지 끝까지 다 왔는데 그 하나 CMC 부분을 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 상당히 조금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많이 아쉬워요. 임상 잘 마무리해 놓고 이 CMC 부분에서 암초가 걸릴지는 저도 상상은 못 했거든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빠꾸 맞을 가능성은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두 번 빠꾸 맞는다는 건 저는 상상을 못 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 관리 종목이나 환기 종목으로 따졌을 때 환기 종목이 더 상황은 안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HLB 생명 과학도 참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크고요. 요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예를 삶아서 바이오 종목은 얼마나 어렵고 무서운 건지 한 번 더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혹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바이오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혹시 아시는 분들은 건너뛰기 하셔도 되는데 바이오 투자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을 하고 무작정 뛰어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로또 마냥 뛰어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대형주 실적주의 움직임 보다가 바이오 이제 임상 성공 가능성이 많은 종목들이 상승하는 그 상승률을 보면 우량주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 주식을 할 때는 웬만하면 우량주 쪽으로 하다가 소액 규모로 바이오 기업을 투자하는 거는 제가 말리진 않겠지만 처음부터 아무것도 잘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바이오 종목에다가 집문서를 박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바이오는 정말 이래요. 잘 되면 진짜 로또의 종목이기도 하고 테마이기도 한데 하나가 파이프라인이 만약에 단일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그 파이프라인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신라젠이나 헬릭스 스미스 같은 그런 현상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몇 년을 기다려도 본전을 못 올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 특히나 바이오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주식을 바이오 쪽을 조금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HLB를 겪으면서 HLB가 심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때까지 다른 바이오를 투자를 해봤을 때 HLB는 바이오 중에서 양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웬만한 종목들은 한번 삐끗하면 몇 년을 못 오르고 그냥 골로 가거든요. 근데 HLB는 우리가 몇 년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매번 뭐 못해도 본전까지는 살려주는 반복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스닥 종목에서도 HLB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얘는 미워도 다시 한번 해도 또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안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자꾸 찾는 게 아닐까. 그래서 단타들도 선호하는 종목입니다. 뭔 사태가 터지면 핫하게 걸고 또 그 반등 나오는 거 먹으려고 들어오는 정말 인기 있는 종목이 또 HLB입니다. 그래서 안티들 많잖아요. 그 안티들도 그런 핫다 한번 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핫다 들어와 가지고 조금 반등 오면 몇 프로 먹고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걔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거 뭐 확률 높은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공포감을 조성을 하고 핫다를 기다리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HLB 같은 경우도 마냥 안전하진 않아요. 이게 언제까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삐끗하면 HLB도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무작정 HLB가 안전하다, 좋은 종목이다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바이오 특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HLB는 아시다시피 전환사채로 이루어지는 종목이고 그 전환사채의 자금과 주주들의 유증자금으로 기업 인수도 활발히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하나가 순서가 잘 안 맞아버리면 회사 자체도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HLB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 전환사채로 이루어지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HLB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 그냥 혹시나 바이오의 위험을 모르고 무조건 뭐 로또 마냥 몇 배 튀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브릿지 바이오 같은 경우도 어제까지만 해도 신고가를 쓰면서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향후 이 익절하고 나면 뭘 하겠다 꿈을 원대하게 꾸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도 많을 거고. 근데 이 실패 공시를 6시에 때렸어요. 장 끝나고 6시에 때렸습니다. 그럼 내리지 못하는 개인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요 근래에 개인들이 많이 샀을 겁니다. 그래서 이 브릿지 바이오도 상당히 좀 보유하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정말 바이오는 또 요번 사태로 인해서, 정말 임상은 쉽지 않다. 근데 이 어려운 임상을 삼상까지 잘 마무리한 HLB가, 고비를 못 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좀 짜증이 나고,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중국 바이오 뭐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환자들에게 약효가 있고 뭐 그런 게 쓰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안타깝다라고 보입니다. 뭐 실사도 CMC 부분도 정말 중요하죠. 약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CMC거든요. 그래서 CMC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진양구 회장님이 이번에는 좀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네이처셀 12.74% 하락을 하고 뭐 알테오젠도 1.8% 하락을 하고 상승하는 종목들도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요새 나이백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코롱 티슈즌도 3% 상승을 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는 브릿지 바이오의 영향으로 대체 거래소에서도 한 5% 이상 하락을 보였지만 오늘 그래도 잘 마무리했습니다. 솔직히 리가켄 바이오가 그렇게 빠질 이유는 없거든요. 그거 뭐 기술료 받은 거 얼마 원래 가지고 있는 리가캠 재료 가지고는 그 영향 별로 끼치지 않는다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잘 됐다면 리가캠 바이오도 뭐 로열티 개념으로 더 받는 개념이니까 좋았을 텐데 그게 실패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나. 기업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HLB 쪽으로 돌아와서 애니제는 0.8% 하락을 하고 항서제약은 1.6% 하락을 했습니다. HLB는 2.46%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HLB 테라퓨틱스가 제법 큰 급등이 나오면서 그룹주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임상 기대감이 살짝 제가 이번 달부터는 조금씩 엘테라 제로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방향성을 기대감을 좀 살려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씩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회사에서 5월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5월에 나올지 또 연기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SER 3라고 해서 유럽 임상 마무리돼 가지고 환자 데이터 분석하는 과정이고 또 지금 미국 임상으로 SER2가
또 진행을 하는데 환자 모집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또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 유럽 쪽 임상 잘 마무리되면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HLB 제넥스는 3.45% 상승을 했고요. HLB 파나진부터 분석하겠습니다. 1967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금융투자와 사모펀드 팔고 기타 법인 사고. 자, 차트로 왔을 때 HLB 파나진 어제와 마찬가지로 5일선을 이틀 연속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음봉이라서 조금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5일선이 11선 정도에 붙여주면서 이제 돌파 시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정도는 21선 도전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 21선 도전을 하면 괜찮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도 다시 5일선 아래로 들어가는 흐름을 보인다면 요거 아직 멀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는 HLB 파나진을 왜 이렇게 골로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뭐 생명과학 내려가듯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파나진도 참 안타까운 종목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LB 이노베이션은 209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기타 법인은 팔았고요. 자, HLB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베리스모 공부가 좀 필요한데 베리스모 지금 일상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저도 어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일상 들어가는 게 한 몇 년 전에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데이터가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임상 전에 또 임상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데이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서 지금 올해 지금 뭐 환자 투여 들어갔던 거 그게 임상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HLB 이노베이션도 오늘 뭐 이런 수급을 보이면서 차트적으로는 지금 3일 연속 5일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지속을 하고 있고 뭐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진양구 회장님이 또 추가적으로 승인 실패 이후에 또 지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노베이션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노베이션은 나쁘지 않은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예, 제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5일선을 지금 지켜주면서 3일 연속 지켜주면서 21선 돌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 파나진과 비교했을 때 차트가 상대적으로 많이 좋아 보이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HLB 테라피틱스입니다. 8,27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자, 기관들이 많이 팔았고 기타 법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HLB 테라피틱스도 5일선을 이틀 연속 지켜주면서 21선 돌파가 나와주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9,000원대 한번 도전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조만간 9,000원 도전을 할 것 같고 또 이 관건은 흐름을 끊지 않는 패턴은 5일선 아래로 안 내려가면 됩니다. 5일선만 이제는 잘 지켜주면서 뭐 못하더라도 5일선이 21선 돌파되면 21선 깨지 않는 선에서 5일선 계속 지키면서 유지하면서 큰 상승은 아니더라도 그런 흐름을 유지를 해준다면 곧 9,000원 도전을 할 거고요. 거기서 또 잘 지지가 되면 10,000원도 다시 한번 도전을 할 수 있는 거고 재료상으로도 충분히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LB 바이오스텝은 1639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자, HLB 바이오스텝도 지금 현재 지지라인 1600원대에서 잘 지켜주고 있고요. 1500원대에서 잘 지지가 나오니까 5일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다른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21선과 제법 격차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얘도 좀 걔들과 비슷한 흐름으로 21선 도전을 하고 5일선이 21선 붙여주는 그런 그림이 가준다면 돌아 나가려는 시도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 보입니다. 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테라피틱스 재료나 기대감이 불어야 그룹주가 어느 정도 뭐 재신청 때까지는 좋은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저는 최소한의 재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든 간에 뭐 지금 탑라인이 늦게 나오든 간에 최대한 바람을 잡아줘야 돼요. 기술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든 아니면 탑라인이 나오는 기업들이든 기대감이 불고 주가가 조금씩 위로 올라야 뭐 탑라인이 나오고 그 다음 기술 수출 기대감으로 또 주가가 더 오르고 이런 개념으로 가거든요. 만약에 얘가 탑라인이 나온 상태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 기술 수출을 하더라도 뭐 추가적으로 재료 소멸이라고 또 빠질 수도 있고 조정을 거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탑라인이 안 나온 상태에서 탑라인 기대감으로 좀 올랐다가 다시 기술 수출 기대감으로 한 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구주주 입장에서는 제일 베스트 흐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HLB 글로벌은 3,04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자, 기타 법인은 소량을 팔았고요. HLB 글로벌도 지금 5일선 안착 시도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히 안착을 했다 볼 수는 없지만 뭐 그래도 지금 현재 11선 위로 처음으로 안착을 하고 끝났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2,970원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21선까지 안착 시도가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글로벌 같은 경우는 전환 사채가 리피싱 진행 중일 겁니다. 글로벌 사채에 대해서 지금 리피싱을 얘기하는 이유는 글로벌 사채는 전환 시기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리피싱하고 바로 주식 전환 신청해 놓으면 끝이에요. 상향 조항이 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예. 시기가 지나고 리피싱은 좀 어느 정도 염두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상장 시기가 남은 사채를 리피싱을 하네 마네 이거는 정말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리피싱 해놔봤자 다음에 또 리피싱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 주가가 상승한다든지 또 그 당시에 또 주가가 더 안 좋으면 더 낮은 리피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HLB 글로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총이 뭐 제가 알기로는 1,000억 된 걸로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요번에 글로벌 전환사채 리피싱 같은 경우도 진영건 회장님의 뭐 최대한 배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소지섭씨 사채가 리피싱 구간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다시피 시총이 지금 1,500억 원 상당히 전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양구 회장님 지분율이 좀 낮은 것도 좀 그런데 예전에 호난 회장이 있을 때는 지분율이 좀 안정권이었는데 호난 회장이 그 당시에 진양구 회장 딸들하고 나노코박스 시절로 팔았잖아요. 팔고 지분율이 참 이거 뭐 만약에 누가 적대적 M&A로 들어와 가지고 한다면 뺏길 수도 있는 지분율이긴 합니다. 물론 뭐 그렇게 뺏길 사람은 아니지만 여튼 뭐 지금 매출 성장세로 봤을 때 이 정도 시총이면 저는 뭐 언제든지 나중에 기회만 온다면 넥사도 수익권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이런 말 하면 이 말에 또 확신을 해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제 기준으로 그런 거지 제 기준이 여러분들 기준이 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돈을 지켜드리지도 못하고 손실을 본다고 해도 그 손실분을 제가 보장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HLB 그룹을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입장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나 제 영상 같은 경우는 뭐 60대 이상, 70대 이상인 분들도 많이 보시고 인생으로 따지면 상당히 뭐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특히나 뉴스나 아니면 이런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의 얘기를 너무 공신력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공신력 있는 매체를 통해서도 전문가라고 나오는 사람들도 매번 수익을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고 계시죠?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이런 유튜브나 그런 전문 매체 같은 경우도 참고 사항이 돼야지 내 투자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자, HLB 제약은 19,3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기타 법인은 매수를 했고요. 자, HLB 제약도 오늘 처음으로 5일선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얘도 지금 11선 정도는 안착을 했는데요. 이제는 이 2만원짜리 다시 회복을 하고 다지기가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 이제는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크겠구나 라고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뭐 요번 주 안에 21선 안착 시도를 나오는 게 저희한테는 베스트고요. HLB 제약 같은 경우도 양만 되면 상당히 뭐 지금 자리는 싸다. 다만 이거는 분명히 전제 조건을 깝니다. 양이 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아무리 임상이 좋아도 허가를 안 내주면 그 누가 임상을 뭐 좋네 맞네 하겠습니까? 약에 대한 안전성을 임상 결과로는 증명을 했지만 이 생산 과정에서 증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HLB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좀 통과되면 약이 시판이 되면 어느 정도 뭐 성장성은 분명히 있지 않겠나. 기존 약물, 승인 약물, 옵티보 요보에 비해서 사망률도 현저히 낮고 부작용이 뭐 70% 얘기를 하지만 그 부작용도 관리가 다 되는 부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일단 약에 대한 생산성에서 안전성이 증명이 돼야 저희가 정말 승인을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뭐 각종 언론 매체나 회사나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나 얘기를 하는 거에 너무 현혹돼 가지고 거기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특히나 뭐 또 GPT도 있죠. 뭐 그런 여러 가지 믿지 마시고 내가 객관적으로 그 자료들을 봤을 때 정말 승인이 될까 안 될까 사심 빼고 그 사람들이 분석한 결과치를 믿지 말고 내 자체적으로 이 정도 문제점이면 다시 수정을 빨리 해가지고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를 기준을 삼고 여러분들은 자체적인 해석을 내려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예. 전문가도 말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의견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도 결과가 봤을 때 제 의견과 틀릴 수도 있는 게 주식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기대감에 팔아라 라는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뭐 브릿지바이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대감으로 너무 큰 상승이 나오면 어느 정도 부분 익절을 하는 게 정석입니다. 왜 전문가들이 부분 익절, 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최대한 내가 높은 곳까지 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되고요. 그리고 분할 매수 같은 경우도 내가 산 자리가 저점이 아닐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저점보다 더 내려갔을 때 추가적으로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또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내가 산 자리에서 바로 튀어 올라가지고 돈 조금밖에 못 넣네 아쉬워할 수는 있지만 그거 아쉬워하다가는 또 큰 낭패도 보기도 하는 게 주식이라는 겁니다. 자, HLB 생명과학은 6,26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자, 지금 개인이 계속 팔고 있죠. 개인이 계속 팔고 있고 공매도는 지금 뭐 거의 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합병 이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HLB 생명과학 자체가 너무 싸다. 가치상 너무 싸다. 엘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으로 많이 봐왔잖아요. LB와의 시총 격차가 정말 적을 때는 거의 3, 4대 1로 뭐 이 정도까지 격차를 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뭐 합병 비율을 봤을 때 거의 10대 1 수준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이게 일생이 합병이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진 철회 내지 분명히 뭘 할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조용호 씨도 부동산 취득을 하기 위해서 100억을 팔려고 했다가 지금 뭐 거의 뭐 한 3, 40억 줄다 보니까 철회했잖아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회사는 분명히 승인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승인 받으면 이제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겠다 생각을 했다가 이게 뭐 조용호 씨 사례로 봤을 때도 뭐 이 양반은 어차피 지금 뭐 철회돼도 우리가 얘들 걱정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재용 씨 걱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망하니 많이 이 걱정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입에 풀칠도 못 하는데 그 사람들 걱정할 게 아니라 일단 HLB 생명과학이 합병을 하니 많이 지금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웬만하면 이거 철회되고 반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안 될 경우 환기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환기 종목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대로 있는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환기 종목에서 바로 상패 거래 정지까지 가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합병이 안 됐을 시에 진양구 회장님의 카드가 없다면 합병 안 돼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총체적 난구 딜레마라고 제가 말씀을 누차 드린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이거 합병 안 하면 또 다른 묘책이 없으면 이건 어쩔 거냐. 승인만이 답인데
또 승인이 올해 안에 안 나오고 또 내년까지 넘어가면 올해 재무도 그렇게 버라이티하게 개선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이 정도 시총이면 진양호 회장님이 살리려고 한다면 전환사채라든지 뭐 이런 거 지금 뭐 너무 싼 개념이라서 전환사채도 하려 그러려면 할 수 있는데 안 들어오는 거 봐가지고는 지금 합병 외에는 뾰족한 묘수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여차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철회가 되고 합병에 대한 묘수가 있다면 이 재무적으로 살릴 수 있는 묘수가 있다면 아마 지금 개인들이 많이 이탈을 했기 때문에 생명과학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미쳐 날뛸 수도 있는 환경은 되긴 합니다. 자, 오늘 차트적으로 5일선 처음으로 안착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11선 정도 도전을 하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6,700원 안착되기 전까지는 그냥 거의 뭐 말기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도 거의 뭐 지금 중내 만에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최소한 6,700원을 올려놓고 얘기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내일 쉬는 날이라서 목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고요. 요즘 날씨가 일교차가 많이 심하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언제나 또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바이오 종목이 스트레스 너무 받는 분들은 투자금을 좀 줄여서 내가 타격 없는 정도 돈으로 하셔라. 바이오 종목에 미수를 쓴다든지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다는 거는 그거는 그냥 내가 길바닥 나앉겠다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 정도로 모험심이 투철하신 분은 그렇게 하는 거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른 또 후폭풍도 감당할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여유 자금으로 꼭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자, 마치겠습니다. 끝.